T-60일 대훈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여론은 어떻게 누굴 향하고 있을까요? 최신 여론조사, 명절맞이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 준비했습니다. 앵커와 함께 대형 미디어로 앞으로 이동하시죠. 시원한 미디어월에서 전문가와 함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응답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파란색은 정부 견제론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정부 지원론입니다. 즉 국민의힘,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1월 넷째 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견제론이 48, 정부 지원론이 42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부 지원해줘야 된다, 즉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이 47%,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은 44%로 역전이 됐습니다. 정부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과 교차됐다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내친 김에 MBS 여론조사 결과 중에 정당 지지율 추이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의 어떤 격전 양상이 넷째 주까지 펼쳐졌는데 민주당이 1월 둘째 주에 33%, 국민의힘이 30.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30%로 7%포인트 차이 나는 결과로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의 변화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론조사 지금 비교되는 1월 2주차와 2월 2주차에서 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윤한 갈등이라는 거였어요. 1월 한 3주차쯤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윤한 갈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야당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전체 유권자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볼 텐데 서울이 항상 이 총선 결과마다 서울 결과가 주목받았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서울 지역 민심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당 지지율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35, 민주당 35 대 국민의힘 31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 벨트에서 여론조사를 좀 주목해서 떼서 보면 이 서울의 전체 지지율 결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한강 벨트, 즉 한강을 따라 붙어 있는 마포, 동장, 용산, 성동, 광진 같은 이 핵심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부원장님, 서울 전체 여론보다 한강 격전지의 여론이 조금 달라요? 이 이유는 뭘까요? 지난 2020년 총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 세 가지 선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지금 총선만 비교하면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한강벨트에서 용산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겼어요.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과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한강벨트 지역에서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졌어요.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만 민주당이 간신히 이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패배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한강벨트가 지금 서울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이자 스윙보트 지역이다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김관삼 변호사님, 네. 요즘 보도되고 있는 게 이 한강벨트를 따라서 혹시 예상 대진표, 한강벨트 예상 대진표를 좀 한번 띄워보면 양당 모두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한강벨트에 많은 여야의 자원들이 지금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을 한강벨트를 따라서 동작에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투입하느냐, 아니면 원래 출마했었던 광진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투입하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지역에 추미애 전 장관을 투입하느냐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강 벨트가요. 이제 서울로 따지면 이제 중원이거든요. 중원. 그러니까 한강 이남은 국민의힘이 강하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한강 벨트인데 지금 한강 벨트에서 그 용산 말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다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그 한강 벨트에서 윤 대통령을 찍는 표가 좀 더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지역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강 벨트 자체는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강 벨트를 빼앗기게 되면 이게 북진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오히려 북쪽 지역도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반드시 사수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한강벨트에서 일단 바람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서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석을 좀 많이 차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총선이 60일 좀 이쪽 저쪽 남았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자체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한강벨트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면 이제 한동훈표 공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일어날지 또 아니면 이대로서 끝날지 예. 아니면 더 또 쪼그라들지 그건 뭐 변동성이 많이 있겠죠. 한 가지 더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 선거제 대표 위임에 대한 평가인데요. 보시면 잘 못한 일이다라는 여론응답이 53.6, 과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잘한 일은 이에 대해서 33.8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6%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즉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비례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제도를 야당 대표 1인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상에서는 과반이 넘는 상당수 많은 의견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 부원장님, 네. 이런 여론이 혹시 이번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선거제 논란이 아주 오래됐어요. 민주당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갑자기 위임한 거라기보다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등등 해가지고 당내에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의총도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어떤 논의 없이 대표에게 위임했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당내 이견도 충분히 반영되었고 그리고 그 이견이 약간 비슷한 비율로 서로 상이한 견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표에게 위임한 거라기보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선거제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등은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최종 결단을 좀 대표에게 위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실은 선거라는 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어떤 디테일한 선거 제도라기보단 결국 누가 더 민생을 잘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예, 그 53.6%의 국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충분한 수기를 거쳤으니까 저건 오해야라고 이른바 위안하고 넘어가면 혹시 국민들의 민심과는 괴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제 자체로만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공천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의 갈등을 좀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혁신 및 중도 확장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 부분도 같이 만회가 되는 거지 보통 이런 여론에는 어떤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여론이라기보다 민주당은 좀 이런저런 면에서 좀 못 믿어온 점이 있는 것 같아라는 게 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인 진단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접근이 오히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